푸른밤 종현입니다. 데미안이란 소설로 잘 알려진 헤르만 헤세,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요, 한때 우울증을 겪으셨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꽤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설을 쓰시면서도 계속 그림은 그렸고요. 수백 점의 그림을 남기기도 했다고 하죠. 물론 우리는 헤르만 헤세를 소설가로 기억하지만요. 우리가 직업으로 삼은 일, 본업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갑갑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텐 서브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황금 같은 주말인데 머리 아프게 본업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5월 3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5월 31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심플 플랜의 원이었습니다. 네, 뭐 필요합니다. 직업 외에도 뭔가 에너지를 쏟을 만한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저는 사실 대부분의 저의 에너지를 쏟는 것들이 대부분 음악과 관련돼 있어서 오프닝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도 그래,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운동을 하는 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저한테 좀 그런 것이었거든요. 뭔가 하루에 모든 일상이 마무리된 후에 자기 전에 하는 샤워처럼 저한테는 꼭 달라붙는 것들이었는데, 운동을 해야지 좀 잠에 잘 들 수 있었는데, 유산소는 싫어했고요, 또 심지어 좀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못 찾네요. 무대를 하고 노래를 녹음하고 곡을 쓰고 또 이런 것들에 또 에너지를 많이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것에 좀 소홀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 또 새로 찾아봐야겠네요. 같이 찾아볼래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한테 좋은 취미 활동. 자, 오늘은 올툰 월드 함께하는 날입니다. 신과 함께 무한동력, 셋이서 쑥, 제비원 이야기, 연재 작품마다 인기를 얻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호민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외모가 상당히 인상적이신 분이죠. 그리고 그 짬이라는 데뷔 작품에는 본인의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셋이서 쑥에서도 본인을 이렇게 일상툰처럼 일상툰으로 또 그림을 그리셔서 본인이 출연을 하시는데 진짜 똑같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일단 사진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놀라시고요. 3부에서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한사골입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손가락에 박인 굳은 살이, 이 정도로 난데 하는 집요함이 마침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알파 테크닉으로 개념 정립을, 실전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2015 수능 수학은 한석원이다.
대성마임의 티치미 비상에디오. 종현입니다. 한국 전통 신화를 웹툰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새롭고 재밌게 변주해낼 사람이 또 있을까요? 감히 변주곡 마스터라고 부르고 싶네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와 함께합니다. 올튼 월드. 네, 이 시간만큼은 제가 팬이 돼서 스타와 만납니다. 올튼 월드. 오늘 함께할 스타 짬, 그리고 무한동력 심과 함께 작가님이시죠? 주호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너무 반갑습니다. 전 정말 팬이거든요. 아, 저도 팬입니다. 네. 죄송해요. 너무 식상했죠? 네.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상당히 네. 만화를 많이 봤었는데 예, 그때부터 상당히 좋아했던 작가님이세요. 짬이라는 그렇죠. 이 만화를 예. 참 저는 보면서 네네. 군대에 대한 뭐랄까 공포심을 중학교 때부터 네. 키워나갔었거든요. 그거는 되게 군대의 안 좋은 기억들을 빼고 그린 건데 거기에서 공포심을 느끼시면 더욱더 공포심이 커져가는 네네. 오늘이네요. 자, 뭐 짬, 무한동력, 신과 함께 뭐 그리고 셋이서 쑥 네네. 이런 제목만 들어도 정말 인기 웹툰의 작가님이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려 주셨는데요. 네. 사실요. 네. 첫 출연 요청 거절하셨잖아요. 예. 바쁘셨어요? 아, 그래. 애기 보고 있어가지고. 아기 때문에. 좀 밤에 나오기가 좀 눈치가 보여서. 육아. 또 심야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애기가 커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2살 됐어요. 아, 이제 네. 2살 됐군요. 네네. 셋이서 쑥을 연재할 때는 그러면은 태어나서부터 돌까지를 그렸죠. 돌까지. 네. 그렇군요. 좀 혹시 육아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좀 아시고 싶으신 푸른밤 가족분들이 계시면 셋이서 쑥을 보시면 좀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 자체를 고려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아, 그게 아니라 네. 고려라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 긍정과 부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판단을 내리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뭐 신간 셋이서 쑥 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예. 돌까지의 태어나서 돌까지의 이야기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또 아내분과의 뭐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아름답다기보다는 사실 연애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5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네네. 지금 뭐 한 8년째, 9년째 이제 같이 있는데 원래 아내랑 저는 둘 다 성격이 좀 조곤조곤하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부딪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거의 이제 좀 싸운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화에 좀 가감 없이 그리려고 해서 이렇게 갈등 장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만화를 보시면 어떤 아름다운 육아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작가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네. 전 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 주호민 작가님 시선에서 이렇게 계속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아내분을 계속해서 너무 뭐랄까 되게 능력 있는 뭐 작가다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보였었거든요. 또 그 안에는 숨은 얘기들이 또 있었군요. 매회 그릴 때마다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그리기 때문에 압박감? 좋은 얘기밖에 좋은 얘기가 이제 강제적으로 삽입이 되는 거죠. 네. 웹툰 작가분들은요. 네, 필명이 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주호민 씨는 본명이신 거죠?
네, 본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궁금했었어요. 본명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필명을 쓰실 계획은 없으셨을까? 아니면 생각해 보셨는데 뭐 안 쓰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는 애초에 필명을 쓸 생각이 없어서 그냥 제 이름으로 데뷔를 했는데 최근에 약간 강제적으로 필명같이 생긴 게 네. 그 파주 스님이라는 건데. 네네. 아, 파주 스님이요? 아, 예. 제가 파주에 무섭네요. 살고 있고 네.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그 이말년 작가라고 웹툰 작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친구가 자신의 만화에 저를 파주 스님 하지만 육식을 즐긴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시켜서 그 이후로는 독자분들께서 저를 파주 스님이라고. 아, 지금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네, 샤이니하죠. 네, 반짝반짝해요. 네네. 그 빛이 나는데 네. 언제부터 그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셨던 거예요? 요게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요?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이게 빠지기 전에 내 손으로 없애는 게 좀 낫겠다. 빠지면 비참하니까 내 손으로 없애면 어쨌든 내가 주체성을 갖고 이제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주체성을 갖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밀었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도 참 두상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뭐 필명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뭐 생각해 보신 적도 없고 본인이 생각한 건 지금은 필명을 바꿀 필요가 없죠, 사실. 그렇죠. 필명 원래 잘 안 됐을 때 바꾸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네. 언제부터 만화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도 궁금한데요. 보통 학창 시절에 네네. 보면 이제 반에 한두 명 정도 이제 친구들 얼굴 되게 웃기게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만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뭔가 그러니까 만화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네. 주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하게 되나요? 주변 것들이라기보다는 친구들 얼굴을 주로 이제 그리는데 네. 저 고등학교 때 남녀 합반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똑같이 그려주면 싫어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저를 많이 싫어했어요. 왜요? 똑같이 그려줘서. 여자를? 네. 아, 뭐 포인트나 뭐 이런 거를 이게 좀 부정적으로 담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좀 싫어했고요. 남자애들은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했군요. 예. 그러면서 좀 만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걸로 꿈을 키울 수는 없었고요, 사실. 네네. 그냥 취미였고, 그냥 만화 그리는 거는 정말 좋아하는 취미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만화를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군대에 갔다 오니까 학과가 없어져서. 이런. 네. 비극. 네. 비극이다, 그리고 비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 없어져서, 이제 강제 백수가 됐거든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있을 때부터 군대 얘기를 만화로 그려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걸 그려서 이제 인터넷에 올린 게 이제 널리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데뷔를 하게 됐죠. 그러면 데뷔작이 짬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2005년에 그린 짬이 데뷔작입니다. 2005년도. 네.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25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네요. 좀 빠른 데뷔였죠. 지금 네. 제 나이인데요. 네네. 상당히 그때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고 상당히 네. 유명해졌잖아요, 만화가.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좀 신기했고요. 왜냐하면 그게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뭐 어떻게 만화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린 게 아니고 그냥 그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렸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감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저처럼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로 데뷔를 한 작가는 그 데뷔작을 끝내면 그릴 게 없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예.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걸 끝내면 뭘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있었죠. 또 그런 고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데 작업할 때 듣는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라는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만화를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2003년, 4년 이럴 때 한창 미니홈피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 첫 배경 음악으로 깔았던 음악이어서 도토리를 사용해서. 그렇죠. 5개를 사용해서 그랬군요.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듣고 올게요. 언제부턴가 많은 말이 왜 우리에게 필요 없었지.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들. 우린 서로 마냥 끌렸지. 왜 우린 마치 자석 같았어. 아름다운 들으신 곡은요,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였습니다. 이 곡을 첫 미니홈피 배경음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네. 작업할 때도 많이 들으시나요? 작업할 때는 예전에는 네. 어떤 특정 가수들의 음악을 찾아서 들었는데 네네. 그 요즘에는 그런 무슨 분위기를 설정을 하면 거기에 맞는 음악이 그냥 랜덤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R&B 장르에 들어가서 랜덤 재생. 저는 요즘 카페라는 카페라는 장르가 있더라고요. 카페요? 카페에서 나올 나오는? 법한 음악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참 가수분들께는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카페에서 갑자기 샤이니 노래 나올 수도 있고. 네. 자, 만화 얘기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신과 함께라는 네, 작품 저 너무 재밌게 봐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작품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신과 함께는 제가 2000년부터 2012년부터 죄송합니다. 갑자기 데뷔 년도를 데뷔가 2005년도에 네, 하셨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신과 함께는 제가 2010년부터 네. 2012년까지 3년 동안 연재를 한 작품이고요. 한국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저승차사도 나오고 염라대왕도 나오고 이런 3부작으로 기획을 한 그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으로 이루어진 그런 3부작 만화입니다. 상당히 재밌게 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 신화에 대한 뭔가 자세한 설명들도 나오고 네네. 귀신 혹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장독대에 붙어 있는 도깨비? 도깨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택신.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재밌게 보면서 막 찾아보면서 왔던 것 같아요. 이 신은 무슨 신이길래 하면서 위키백과 찾아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통 신화를 또 웹툰이라는 장르에 접목시킬 생각을 하신 거죠?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렇게 무속인이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그 무속 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 신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한국의 신들이 굉장히 많고 신화도 많고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고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화로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누기에는 계속 저희가 무속인, 전통 신화 이렇게 얘기해서 그림이나 풀어가는 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는 푸른밤 가족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 전혀 아니고요. 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가벼워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승편에서는 저는 상당히 뭔가 말만 저승편이지 뭔가 현실적인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저승편이 한국의 지옥관을 다루고 있거든요. 저승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죄책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히 불효 같은 거. 그렇죠. 요런 그런 감정들을 이제 살살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군대 의문사 문제도 다루고 있어서 좀 현실과 붙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장면은요. 그 저승편에 불효
관문에서 또 시험을 치르잖아요. 네네. 그때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가져 나오면서 네네.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몇 개 박았나 이런 네.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저승이라고 해서 너무 막 그냥 너무 고전적인 느낌이 아니라 네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뭐 저승사자들은 뭐 수트 입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승행 뭐 특급 열차가 있고요. 네. 지하철처럼. 네. 그런 걸 보면서 와 되게 잘 녹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신화들이 좀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이제 저승이 현대화가 되었다는 설정을 넣어서 이것저것 깨알 같은 그런 패러디를 좀 넣곤 했죠. 그리고 이승편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뭔가 휴머니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네. 철거민과 네.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신들, 가택신들이 등장이 되는데요. 또 네. 예. 신과 인간이 같은 처지에 있는 걸 또 그려주셨는데 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건 뭔가요? 이승편에선. 한국의 전통 신앙은 이제 집안의 곳곳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는 네네네. 설정이고요. 저는 그 신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집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뭐 강제 이주, 뭐 재개발 이 문제랑 엮으면 좀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지금 가택 신앙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철거민들도 이제 어딘가로 사라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공통점을 느껴서 만들었죠. 이 이승편을 그리시면서 상당히 우울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에 있는 부조리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미미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조리들은 너무 많고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이 우울했죠. 네. 좀 아무래도 사회적 문제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결말이 비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스포일러. 이런 그 만화의 어떤 정서와 좀 제 정서가 이렇게 동기화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리는 동안에 상당히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으니까 지금 푸른밤 가족분들 아마 검색을 해서 한번 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내용에 안에서 계속해서 한국 신화가 다양하고 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 많은 신화 자료들 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원래 좀 많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고요.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한국 신화의 한 90% 이상이 전부 제주도 신화예요. 그래요? 네, 제주도가 섬이라서 이제 신화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뭐 민간 연구가들 분께 말씀도 듣고 뭐 그런 식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네네. 것들도 뭐 찾아가서 들으시고 그러셨겠네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뭔가 독특한 신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신이라든지 도깨비 있나요? 측신이라고 측신. 네, 그 뒷간 화장실에 예, 깃들어 예. 있는 신이 있는데 그 그 신이 이제 아이들을 화장실에 이제 빠뜨리는 그런 이제 좀 악독한 신이거든요. 장난꾸러기인가요? 근데 그 조왕신이라고 또 부엌의 신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측신하고 조왕신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게 부엌이랑 변소는 멀리 놔야 된다는 그거를 이제 신화로 그렇게 풀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우리나라의 그 지배 구조상 안에서도 좀 신화를 또 엮어서 풀어낸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군요. 예,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앞서서 그 이승편에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엮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네. 만화를 그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 자신은 정말 백지 같은 사람이어서 어떤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신문이나 뭐 잡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사 정보들을 모으다 보니까 네. 조금씩 그런 정보들이 쌓이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 우리 사회엔 부조리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네. 그때부터는 그런 문제들에 좀 관심을 갖게 됐죠. 되게 좋은 순환인 것 같아요. 그 금방 말씀하신 게.
그렇죠. 네. 나도 그래야지. 뭐 신과 함께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한국에 이런 신화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이게 3부작인데 네. 각 부마다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승편 같은 경우는 어떤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죄책감, 네. 그리고 이승편은 어떤 이승의 부조리들, 그리고 신화편에서는 이제 신화를 그대로 그리되 지금 세상에서 좀 생각해봐야 할 일들을 그렸어요. 어차피 신화라는 게 그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내용을 좀 각색을 해서 그렸습니다. 자, 뭐 신과 함께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주호민 씨가 고른 내 인생의 노래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죠? 저는 패닉의 로신한테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곡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나요? 그 로신한테는 그 돈키호테가 타는 비쩍 마른 말 이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무한동력이란 만화를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불가능에 도전하는 어떤 한 발명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분하고 이제 돈키호테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화에도 이제 무한동력 장치에 달려있는 목마 이름이 로신한테인데 네. 이 노래 가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서가. 그 가사 중에 떨쳐낼 수 없는 꿈이라면 그 쏟아지는 폭풍을 거슬러 달리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정서가 비슷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패닉의 로신한테 듣고 오겠습니다. 난 바람을 맞서고 싶었지 늙고 병든 너와 나 둘이서 떠나간 친구를 그리며 무덤을 지키던 네 안장한 그 위에서 안녕하세요. 예쁘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어제보다 좋아지셨네요. 용돈 보냈다.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말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은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기쁠 때면 내게 행복을 주는 슬플 때면 나의 눈물 닦아준 Radio 당신 곁에 MBC MBC 라디오는 미니와 푹 튜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스마트 기기와 PC에서 청취가 가능하며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푸른밤 종윤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올툰월드 오늘은 만화가 주호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한동력 이 작품으로 좀 넘어가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무한동력은 제가 2008년에 그린 만화고요. 네. 그 무한동력 기관을 연구하는 어떤 아저씨의 집에 그 3명의 하숙생이 들어옵니다. 네. 공무원 준비생, 그 취업 준비생,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와서 그 무한동력 아저씨와 뭐 함께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그런 만화입니다. 이 만화 안에서는 그러면은 상당히 평범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상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 제가 이걸 그렸을 때 이제 28살이었는데 친구들이 대부분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네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또래 친구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이 나오고 네네. 그런 거군요. 네. 하숙생들과 주인 아저씨. 그러니까 무한동력 기계를 만드는 거죠? 네네. 그 하숙생들은 그 아저씨를 되게 한심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무한동력
동력이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물리학 네네네. 법칙상. 근데 뭐 그런 거에 이제 엄청 불가능한 것에 이제 도전하는 모습에 조금씩 감화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돕진 않지만. 네네네네. 뭐 이 만화를 그리게 된 뭔가 영감을 얻게 된 계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실제로 자기 집 마당에 무한동력 장치를 만드는 네. 아저씨가 나온 적이 저도 봤어요. 예, 예. 저는 그걸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미쳐서 매진하고 있는 좋은 의미로 미쳐서 네. 분과 굉장히 꿈과 희망이 없는 제 친구들의 모습을 대비를 시키면 뭔가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네. 이 안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감명 깊은 대사가 있네요. 죽기 직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이게 되게 이렇게 글로 보니까 되게 밥이라고 하신 분도 많아요. 아 네. 그래요? 못 먹은 밥. 네.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이 대사를 쓸 때는 이 대사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해서 쓴 거지만 네. 지금 6년이 흐른 지금은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꿈을 꾸다가 굶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뭐 영화 시나리오 작가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네. 뭔가 꿈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사도 네, 이게 그렇죠. 또 그러면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인가요? 주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죠. 네. 뭔가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나요? 그 아저씨의 대사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요. 네. 그 예전에 어디서 들은 말인데 네. 꿈을 낮게 잡고 이루는 것보다 높게 잡고 못 이루더라도 높게 잡는 게 더 낫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무한동력이 되는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주호민 작가님은 무한동력이 있나요? 저는 지금은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그 아내와 아기를 보면은 진짜 열심히 만화 안 그리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동력들이 있었나요? 그 전에는 약간의 어떤 질투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 작가들의 만화를 보면서 네. 나도 정말 재밌게 그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그런 것들이 동력이 되지 않았나. 주호민 작가님은 만화를 그릴 때 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이 만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만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화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만화라면 네. 만화를 다 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평화는 소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만화 안에서 주인공이 평화는 소중한 거야 이런 대사를 외치는 거는 이제 조금 피하고 싶으신 거군요. 피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욕도 덜 먹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은근해야 사람이 네, 너무 이렇게 딱딱하면 부러져요, 사람이. 맞아요. 맞습니다. 네, 무한동력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무한동력이라는 작품을 어떤 언론 기사에서 88만 원 세대의 치유 작품이라고 했대요. 네. 본인은 어떻게 느끼세요? 일단 그 친구들에게 제가 88만 원 세대였고 네네. 또 그 친구들도 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로를 주려고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6년이 흘렀고 네. 그 사이에 이런 뭐랄까 치유, 힐링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범람하게 되면서 좀 피로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뭔가 꿈을 꾸는 것은 사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네. 염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사치라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고요. 네. 저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불가능한 목표를 가진 사람을 내세운 거고요. 네네. 그런 어떤 불가능할지라도 꿈을 갖고 사는 것과 네네. 꿈이 없이 사는 것은 어떤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딱히 사치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마음 자체가 무한동력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뭐 무한동력, 신과 함께 뭐 항상 뭐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많이 해내셨는데요. 그런 작가님도 슬럼프를 겪은 적 있으신가요?
슬럼프는 매 작품이 끝날 때마다 오고요. 항상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이제 끝났다. 내가? 네. 왜냐면 더 재밌는 걸 그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뭔가 들어서. 그런 슬럼프에 빠지시는군요. 네, 항상 빠지고, 제가 데뷔작인 짬을 끝냈을 때 했던 인터뷰를 봤어요. 한 9년 전에. 네, 근데 네. 거기에서도 나는 이제 끝났다고 돼 있고, 지금도 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작품이 끝날 때마다 느껴지는 딜레마가 아닐까 싶네요. 그 작가님이 하도 성공을 많이 하셔서 똑같은 감정을 계속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기보다는 네네. 더 이제 뭘 그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후속작에 대한 고민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슬럼프를 이겨내세요? 일단 시작을 하면 없어져요. 다음 작품을 시작을 하면 그런 고민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장 마감이 있어서. 중간중간 그러면 텀이 짧으시겠네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반년 그 정도 같습니다. 되게 텀이 짧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김대중의 300에 30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박형입니다. 박형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입니다. 1997년 3월 경기도 안성내리에서 우리 둘은 처음 만났습니다. 300에 30으로 신월동에 가보니 동네 옥상으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연탄 창고 아니. 김대중의 300에 30 듣고 오셨습니다. 주호민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 작품들이요. 네네. 하나같이 뭔가 가벼운 느낌이 있지 않고요. 뭔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주호민 씨가 생각하시는 만화가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그 만화가에게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고요. 그거는 정말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순수한 재미를 추구하는 만화부터 어떤 깊은 이야기를 하는 만화처럼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재미인데 그 재미라는 게 저는 이제 사람의 희노애락을 어떻게 건드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을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품 하나 더 추천받고 싶은데요. 저는 최규석 작가님의 송곳이라는 만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이 작품은 한 남자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못 견디고 그 대형 할인마트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사실 웹툰 하면은 굉장히 어떤 가볍거나 아니면 환타지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독 눈에 띄는 어떤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는 웹툰이어서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주인공이 잘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주인공이 잘생기지 않으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작품이 상당히 뭔가 사회적인 이슈도 또 다루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이 작가분은 어느 분이시죠? 최규석 작가님이라고 이분은 이런 만화를 꾸준히 그리셨어요. 어떤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습지 생태 보고서, 울기엔 좀 애매한 등등 여러 가지 작품을 발표해서 항상 만화 관련 상을 휩쓸고 있는 그런 분이죠. 게다가 잘생겼고요. 이런 다 가졌네요. 자, 최규석 씨의 송곳도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네,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벌써 올툰월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지금은 작가님 연재 중인 작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작품 구상 중이신가요? 네,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요. 딱히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은 없어서. 아, 그래요? 네, 하고 싶다고 하고 생각을 해야 잘 되지,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다리고 계실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웹툰 작가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한국인의 일생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예를 들면 1차로 소주 마시고 2차로 맥주 마시고 3차 노래방 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네.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그런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일상적인 것들. 네, 저는 뭐 홍길동이나 구미호보다 그게 더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차로 맥주 마시고 2차 소주, 아니 뭐 그런 얘기를 그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뭔가 어떤 장르가 될까요? 음주물이 되겠죠. 음주물. 네. 와, 만화에 음주물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오늘 참 재밌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작품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셔서 푸른밤 가족분들, 주호민 씨 팬분들은 참 다시 한번 주호민 씨의 작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는 좀 흥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민 씨, 뭐 가족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했다, 그런 거 있나요? 아니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왜 같이 있어요? 지금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푸른밤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집에 있잖아요. 네네. 만화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여기서까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 끝곡 청년들의 텍사스송 들으면서 주호민 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려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사람들은 이야기함으로써 사람이다. 고은 시인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김종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교과서 가치 행동도 반듯하며 엄마 품을 떠나 박사학위를 위해 어려운 공부에 매진하는 제 큰 딸내미의 34번째 생일이에요. 예쁘고 착하디 착한 딸아이에게 뭘 선물할까 고심 중 종현씨 이름만 들어도 그 차분하던 아이가 자지러지게 좋아하는 모습을 늘 보아온 엄마로서 딸아이가 좋아할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역시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분의 어머님이셔서 그런지 필력이 졸린 눈 비벼가며 종현씨의 푸른 밤을 듣고 또 듣고 딸내미와 공감대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환갑의 아줌마입니다. 글솜씨는 없어도 혹시 종현씨를 통해 이 글이 방송을 통해 듣게 돼서 딸아이가 깜짝 놀라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면 곧 다가올 환갑인 저에게도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이 될 겁니다. 항상 좋은 방송하시고 건강하세요. 지혜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신청곡은 딸내미가 이 노래는 날 위해 만든 노래인 것 같다며 흥얼대는 혜아입니다. 따님 성함이 해가 들어가나요? 지혜구나. 지혜야. 아이고, 뭐 이렇게 또 따님과 공감대 형성하시기 위해서 또 푸른밤도 잘 챙겨 들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왠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가족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사연을 보내주고 준비하고 선곡하고 그러는 동안 또 어머님은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네, 두 분 뭐 너무 부럽고요. 지혜씨 생일도 축하드리고 곧 또 어머님도 생신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혜야는 지난주에 한번 틀어드렸어가지고요. 대신에 지혜님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라디의 해피 버스데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도 이 노래 들으면서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너를 까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너의 미소 감사해 내게 보여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작은 노래를 준비했어. 불은 잠시 끄고 촛불은 잠시 켜고 눈은 잠시 감고 꽉 찬 가슴 가득 안고 마음껏 행복해 해주길 바래. 사랑스러운 너의 기쁜 생일에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모든 걸 죽어도 한없이 모자랄 만큼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너를 보내야 하는 오늘이 태어나 처음 두려워. 참 바보 같아 난 너와 나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라 믿었나 봐. 그럼 너를 잃고 난 혼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해낼 자신이 없어. 라디의 해피 버스데이 그리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너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 우리 푸른밤 게시판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좋은 노래 오랜만에 또 컴백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푸른밤 종현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728님, 종현씨의 푸른밤이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아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좀 어느 방향이 가장 뭐랄까 푸른밤과 부합이 되면서 나의 색깔을 찾아갈까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랄까 확실히 무언가를 해답을 내진 못했지만 많이 노력하고 또 고민해보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3457님, 넬의 고양이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가수 이름 그리고 곡 이름만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뭐랄까 그냥 귀여운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이 노래 제목이랑 가수에서 풍겨오는 뉘앙스나 이런 것 때문에 왠지 뭐랄까 고양이잖아요, 노래 제목이. 그래서 뭔가 이 곡 신청하신 분도 뭔가 되게 까칠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 보면서도 짧은 글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네요. 6607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24살 임상병리사입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해서 쫑디의 푸른밤 자주 듣는데요. 라디오 들으면서 판독하면 조는 일이 없어서 쫑디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퇴근하려면 아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벌써부터 졸립니다. 그래서 신청곡은 곧 다가올 일요일 아침을 잘 표현한 마론5의 Sunday Morning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과 관련된 무슨 정보 같은 걸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늦은 시간에 또 푸른밤이 도움이 된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시니까 참 궁금증도 생기고 뭔가 좀 제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이게 어떤 검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푸른밤 들으면서 좀 기운 내셔서 아침까지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들 중에서 3457님이 신청하신 넬의 고양이 듣고요. 6670님이 신청하신 마룬5의 Sunday Morning 두 곡 듣겠습니다. 넬의 고양이 그리고 마룬5의 Sunday Morning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죠.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어가겠습니다. 5646님, 늦은 나이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고되고 바쁜 나날이지만 보람을 느껴요. 그 어린 시절 듣던 노래들이 듣고 싶어졌어요. 휘성의 안 되나요? 들으면서 잠들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휘성이 안 되나요를 또 어린 나이에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어리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뭐 본인의 친구들보다는 좀 대학 졸업과 취업이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님은요, 대학교를 거의 40 넘으셔서 졸업을 하셨고, 그 어린이집을 원장님 시작하신 것도 참 늦게 시작하셨습니까? 늦게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도 직업이 한 개가 더 있으셨었기 때문에 그 직업이라는 건요, 뭔가 어린 나이에 빨리 찾는다고 다 평생 직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취업하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휘성이 안 되나요? 저도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는데 나랑 비슷하진 않겠죠? 나랑 한 4살 정도 차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5646님, 중3 때부터 듣기 시작했던 푸른밤, 지금은 고3이네요. 오랜만에 들어요. 언제 들어도 참 좋네요. 유나의 빗소리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유나씨 목소리 참 좋죠. 또 지금 별이 빛나는 밤에서 또 별밤지기로 계신데 뭐랄까요, 저는 유나씨 그 말투가 참 좋아요. 그 뭔가 되게 쿨한 느낌이 들고 되게 키도 좀 작으시고 귀여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비주얼은. 근데 말투랑 또 코멘트 하시는 거 보면 되게 털털한 느낌의 좀 시원시원한 DJ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참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76님, 고3 여고생입니다. 수능 날짜는 다가오고 무서운데요. 할 일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쫑디는 할 일 너무 많을 땐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우나요? 하고 싶은 것부터? 아니면 하기 싫은 것부터?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그런 것보다는요, 기한 정해져 있는 거 먼저 해요. 가장 먼저 끝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기한으로 봤을 때 뭐 지금 학생이시니까 수능은 뭔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뭔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냥 목적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마지막 관문이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모의고사도 있고요. 뭐 쪽지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것부터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작은 쪽지 시험이나 가장 가까이에 뭔가 나를 뭐랄까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뭔가 준비를 해서 빨리 뭔가 피드백을 받으면 용기나 뭔가 좀 보람을 얻어서 더 재미를 붙일 수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해치우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뭔가 스스로 보람이나 뭐 좀 재미를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빨리 보는 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정현서님, 가끔 속상하거나 고민 있을 때마다 이어폰 끼고 밤에 운동을 해요. 그때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 아이유의 싫은 날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밤에 운동하시는군요. 저도 밤에 운동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한강이나 뭐 요즘에는 또 한강이나 좀 그렇게 산책하고 또 달리기 하면 참 시원하고 좋잖아요. 밤에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 다 끝나고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도 헬스장이나 뭐 이렇게 가서 운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운동하는 건 언제가 됐든 참 좋은 습관입니다. 앞으로도 잘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물론 다음 날에 지장이 안 갈 정도로 좀 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5646님 신청하신 윤하의 빗소리 듣고요. 정현서님이 신청하신 아이유의 싫은 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 오는 거리를 걷다 수줍은 웃음이 나 비좁은
큰 전봇대 조명 아래 나 혼자 집에 돌아가는 길 가기 싫다 쓸쓸한 대사 한마디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 동네 몇 바퀴를 빙빙 돌다 결국 윤하의 빗소리 그리고 아이유의 싫은 날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슬기님, 오랜만에 빨래해서 베란다에 널었는데요. 나중에 보니 바람이 너무 세서 옷들이 다 날아가서 집 앞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주우러 다니느라 힘들었어요. 그리고 빨래 다시 해야 돼요. 아, 마음 아프네요. 니오의 소식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참 슬픈 사연에 센스 있는 선곡이었습니다. 아니, 뭐 바람이 세게 불러서 날아가셨구나.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뭐 빨래 집게로 좀 잘 잡아줘야 되나요? 저는 사실 빨래를 넣을 때 베란다에 널어도 좀 망이 다 쳐져 있어서 이렇게 날아갔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빨래를 해서 말릴 때 꼭 그 겉옷만 있는 것들도 아니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정유진님,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사귀고 있는 커플입니다. 처음 100일을 챙긴 이후로 서로의 생일 말고는 챙긴 기억이 없네요. 사실 전 작년 남자친구 생일까지 깜빡한 대역 죄인이에요. 매번 이번 기념일은 챙겨야지 하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날짜가 지나 있고 이번 3000일은 꼭 챙기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봐요. 첫 고백 받았을 때 설레서 잠 못 들었던 그 느낌 다시 한번 생각나는 밤이네요 하셨습니다. 와, 3000일 사귀셨으면 거의 뭐 7년 넘게 만나신 거죠? 와, 대단하신데요. 뭐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푸른밤을 통해서 이 푸른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또 남자친구분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기념일을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계시죠. 뭐 지금 정유진님을 이렇게 뭔가 뭐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의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사실 기념일을 막 챙기거나 그런 성격은 못 되는데 글쎄요. 기념일은 내가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귀고서 며칠째 되는 날, 사귀고서 몇 년째 되는 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말고도 그냥 뭔가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일이 있는 날은 그냥 뭐 152일 이 정도 됐거나 아니면 307일 뭐 이렇게 됐어도 기념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둘만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0일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만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재밌는 데이트 한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0547님, 포맨의 지우고 싶다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듣고 싶다 하셨으니까 틀어드리겠습니다. 0547님 신청곡이죠. 포맨의 지우고 싶다. 그리고 이슬기님 신청곡입니다. 니오의 So Sick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눈치챌까 말 못하고 몰래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문득 네가 없는 그리움에 혼자 아파서 운다. 울다 잠이 들면
노래 두 곡 듣고 왔죠? 포맨의 지우고 싶다, 그리고 니오의 So Sick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어가겠습니다. 임정민님, 푸른밤 들으면서 그동안 사모았던 음악 CD들을 꺼내서 보고 있어요. 당시엔 설레면서 사놓고 mp3로, 요즘은 음악 사이트로 들어서 먼지 쌓인 앨범들이 참 많네요. 그런 앨범들 하나하나 꺼내서 닦다 보니 푸른밤이 끝나가요. 이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들어서 겉표지며 가사집이며 전부 다 너덜너덜해진 앨범이 있는데 바로 이소라 6집이에요. 하루 종일 이 앨범만 반복해서 듣던 때도 있었죠. 오늘은 푸른밤 끝나면 오랜만에 이 앨범 한번 듣고 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임정민님, 뭐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그런 추억의 앨범이군요. 그런 앨범들이 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mp3를 많이 이용을 해서 들었던 때 나이라 저는 그때 mp3가 좀 추억이 돼요.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게 좀 가격이 많이 나가던 비싸던 당시에 상당히 비쌌던 mp3였는데 어머니에게 나 그래도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싶다, 좀 더 많이 편하게 좋은 음악들을 많이 소개받고 또 친구들에게 또 추천을 받아서 많이 듣고 싶다라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를 꼬셔서 마련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mp3에 갖고 있었던 음악이 그때만 해도 3,000곡이 넘었었으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mp3를 산 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동영상도 나왔던 거여서 되게 저한테는 좀 하루를 함께 했었던 그런 mp3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있어요. 작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들어가서 저도 한번 켜봐야겠네요. 자, 부산 해운대구에서 김윤희님, 내일 구미에서 일하는 작은 언니가 오랜만에 내려와요. 사실 언니 때문에 집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언니는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취직을 했는데요. 직장 상사분들이 많이 힘들게 하나 봐요. 언니 친구들은 대학생활로 바쁘다고 연락도 못하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언니에게 그래도 대학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언니는 따로 배우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은 언니랑 전화로 꽤나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외롭고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도 들고 저는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좋을 텐데 저희 언니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또 가족들 이야기를 푸른밤에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자세한 이야기들을 잘 못 들어서 저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부모님 마음은 언니가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좀 중간에서 동생분이 잘 조율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언니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배우고 싶은 게 있고 그 마음도 다 이해를 하면서 또 부모님의 마음을 좀 잘 전달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감정적으로 좀 격양이 되고 좀 흥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말이 좀 안 이쁘게 전달될 때도 있고요. 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있다가 좀 후회라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또 동생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지금 또 통화하면서도 언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굴 보고 또 이야기 나눌 때 안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좀 마찰이 커진다면 동생분이 잘 중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잘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금찬님 신청곡입니다. 투어리스트의 연착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참 금찬 이름 이쁘네요. 금찬 성이 뭘까요? 궁금하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투어리스트의 연착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따라 꽃집을 잠깐 둘러보다가 그녀를 만나 버스를 그만 놓쳐버렸죠.
아저씨 왜 하필 오늘 이 길이 막힐까요? 햇살을 감추기 전에 가야 해요. 오늘 방백. 너는 울고 있는 나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줬지. 나는 믿지 않았지만 어느새 마법처럼 괜찮아졌어. 네가 곁에 있어줄 때면 괴로운 생각들은 나질 않았지. 낮게 부는 강바람처럼 내 어두운 기억들을 밀어내줬지. 많은 돈, 비싼 차, 넓은 집이 아니야. 너에게 바라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건,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진심, 변치 않는 그런 것. 내게 내일을 꿈꾸게 해주는 사람. 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 꿈의 순간도,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내가 잃었던 꿈 다시 찾아준 사람. 내게 받은 걸 나는 셀 수도 없어. 다 갚을 때까지 곁에 있게 해줘. 루시아의 한 사람이란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유난히 힘든 올 한 해, 그리고 올 봄이었죠.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마 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힘드신 일들 거의 다 지나갈 겁니다. 봄이 지독했던 이유는요, 다음 계절이 훨씬 더 나은 이치 때문 아니겠어요? 다가오는 6월에는 다시 꿈을 꿔보고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도 전달해보고, 없다면 다 주고 싶은 사람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끝곡 루시아의 한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너는 울고 있는 나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줬었지. 나는 믿지 않았었지만 어느새 마법처럼 괜찮아졌어. 오, 내게 내일을 꿈꾸게 해주는 사람. 네가 없으면 아무 소용